긴 폭염 끝에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이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방목 중인 제주만은 겨울 채비에 나섰고 한라산에는 올가을 들어 첫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료를 주는 빨간색 차량을 따라 쫓아가는 말들. 성인 키보다 작은 제주마입니다. 차량으로 말을 임시 우리에 모으고 말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전용 수송차에 오릅니다. 겨울을 앞두고 한라산 516 도로변에서 방목 중인 천연기념물 제주마가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마들은 이곳보다 해발 150m 아래인 보호구역에서 겨울을 지낸 뒤 내년 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옮겨진 말들은 모두 54마리. 말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아쉬움과 함께 겨울 채비에 들어가는 말들을 응원합니다. 올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 봄에 저희가 혹시라도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라산 고지대는 하얀 가루를 흩뿌린 듯 얼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윗세오름이 영하 1.2도, 남벽 영하 1도 등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되는 상고대가 관측된 겁니다. 단풍을 보러 온 등산객들은 겨울 문턱에 들어선 한라산에서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It was really unbelievably amazing. We saw the top of the Hala Mountain was covered in snow. It was really cold but really impressive. 해안 지역에도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쌀쌀하다가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계획에 포함되는 땅은 집을 짓지 못하는 등 토지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도내 한 토지에 도로 계획이 결정되고도 4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아 결국 땅 주인이 차라리 땅을 사달라며 매수 청구에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이창준 씨. 건물 신축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땅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이 씨가 30대이던 당시 자신의 토지에 가로질러 난 도시계획 도로 때문입니다. 1000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250제곱미터. 길이 나면 땅은 현재 건물을 짓고 거주 중인 600여 제곱미터와 나머지 120제곱미터로 쪼개집니다. 이곳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들어서기로 처음 결정된 것은 1978년인데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뚫린다는 제주시의 말만 믿고 40여 년을 기다린 이 씨는 결국 80을 앞둔 나이가 돼서야 관련법에 따라 제주시에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땅뿐 아니라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나머지 토지도 제주시가 사들여 사업을 속히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그냥 내일이라도 공사해가지고 길 내라 이거라. 이왕 저 이렇게 그어놓은 거 왜 그러냐 이거지. 제주시는 해당 지역에 여전히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토지를 매수하겠지만 잔여지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 씨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제주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잔여지까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맞춰 소유주 동의를 얻어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 씨의 토지는 31년 전인 1993년에 제주시가 직권으로 분할한 겁니다. 그 시가 지내 막다른 도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토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분할 사유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자료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분할 사유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0여 곳 중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로는 7곳. 수십 년 기약 없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도내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 노동자가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 물질인 조리 흉이 원인이라며 산업재해 인정과 조리실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저녁 급식 준비가 한창인 제주의 한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 급식 시간이 다가오자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분주해집니다. 하루 4-5시간을 불 앞에서 보내는 조리실 노동자들. 기름으로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물질에 노출되는데 최근 노동자 한 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14년 동안 음식을 만든 50대 여성인데 동료는 조리실 환경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튀김이나 불맛이 나는 불고기를 조리할 때면 급식실에 연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환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연기가 그냥 그 안에 가둬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으로 코로 그걸 다 흡입을 하고 심지어 눈까지 따갑거든요.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폐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가 폐암 판정을 받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식시 환기 개선 사업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에는 24년 동안 영양사로 일했던 40대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에서는 조리 중 쓰러져 숨진 조리실 노동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1,056명. 재작년 제주도교육청이 10년 이상 된 노동자 653명의 건강검진을 한 결과 4명의 1명꼴로 폐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급식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89개 학교 중 121개 급식실의 환기 설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햇김이 나올 시기인 요즘 전남의 주산지에서는 햇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수온 상승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채취할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위판장 물김값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 주산지인 전남 신안의 한 물김 위판장. 본격적인 햇김 생산이 시작됐지만 생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년 같으면 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물김 운반선이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이렇게 반도 차 있지 않거나 아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확한 김이 적다 보니 이맘때에 1시간 넘게 걸리던 경매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망 정도, 그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위판 물량입니다. 수온이 적정 환경보다 2도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엽채가 탈락하는 등 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김 주산지의 첫 수확 시기도 2년 새 보름 이상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수확량이 팍 줄었어요 지금. 김도 기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서 잘 안 길고. 채취 시기가 늦어지고 물량마저 크게 줄면서 초기 물김 위판 가격은 많게는 3배가량 뛰었습니다. 물김값 폭등 여파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사전 주문을 받아둔 가공업체도 당장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익값 모든 게 손해나요. 그래갖고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재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렇게 사는데 지난해 김 판매 증가로 재고마저 바닥이 난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햇김인 곱창김을 시작으로 김값 고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에 맞게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현재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라산에 올가을 첫 상고대가 핀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산지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9.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찬바람이 불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려지겠고 오늘 밤사이 동부와 남부 지역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기온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9도, 서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0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9도 예상되고 남부 지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최고 3m 내외로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물결이 차차 잔잔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늦가을,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 김두홍,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일본 여행 중 조총련 관계자들과 만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조사를 받은 고 김두홍 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1973년부터 15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 대해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를 확인하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100여 원이 투입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에 135억 원, 낡은 상수관망 정비에 55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도 2,900여억 원이 투자되는데 오는 2027년까지 처리 용량 증설에 1,100억 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470억 원을 포함해 1,00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신종 선형동물 3종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사이토 라이무스 속 등 신종 선형동물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신종 선형동물은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됐으며 앞으로 서식지 오염 정도를 판정하는 환경지표 생물종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주도는 기본 계획 수립 발표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과 에너지 등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키우고 지역과 대학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대학이 제출한 수요 조사서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 기부를 2년 넘게 한 기부자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우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공영 관광지 무료나 할인 혜택을 2년 연속 기부자는 본인과 동반자 1인까지, 3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2인, 4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3인까지 적용합니다. 또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골프장 할인과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의 특전이 제공됩니다. 기마대의 말을 안락사시켜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마필 복지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말의 안락사를 최대한 지양해 다른 기관에 보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말평가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필 책임제를 도입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이가 많아 은퇴한 말에 자체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전 제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 오전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사 중단에 따른 60억 원의 손실 등 1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 전 시장 등은 업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제주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정무 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정무 부교육감 자격 기준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격 기준은 교육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사회나 문화, 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과 관련한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